또 다른 시장은요. 대안투자로서 저는 여러분께 인도라는 시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제가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하는 동안에 2월 말과 3월 초에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이때 무슨 얘기했냐면 인도가 되게 많이 성장할 거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도에 대한 제가 말씀을 이런 논리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강대국이다, 선진국이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제일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예요. 내가 인구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구로서는 중국하고 인도가 전 세계 1, 2등을 왔다 갔다 해요. 2021년인가 2년까지는 중국이 1등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역전됐습니다. 아마 중국의 사망 인구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인도에서 더 많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치가 인도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인구에선 압도적으로 인도가 1등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얘가 자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도와 중국을 두 개 비교할 때 인구는 뭐 도찐개찐입니다. 조금 더 얘가 많았다 적었다 하니까. 근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차이나 머니 무섭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 자본력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중국을 비교할 때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자본이 압도적으로 높다. 근데 여기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인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인구에는 생산 인구와 소비 인구가 있다. 다시 말해 내가 공장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생산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 인구는 인도와 그다음에 중국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건비 측면에서는 중국 사람도 이제 인건비 비싸졌거든요. 예전처럼 야 메이드 인 차이나 안 해요. 요즘에 어디가 이제 요즘에 메이드 인 저 베트남 아니면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메이드 인 인디아 가서 만들어요. 왜? 인건비가 더 싸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걸 만들어도 인건비가 싸야 원자재 값이 싸지니까 원료 값이 싸지니까 내가 마진율도 좋을 것이고 더 싸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싸게 만들 수 있어야.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인도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비 인구입니다. 돈이 자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소비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냐는 건데 전 세계 다닐 때 중국 사람 돈 정말 잘 씁니다. 여기 주말에 백화점 같은데 롯데백화점 가고 신세계 같은데 본점 같은데 가보시면 중국말밖에 안 들려. 시끄러 죽겠어 아주 그냥. 이게 도대체 한국인지 돼서 오죽하면 나중에 듣다 짜증나가지고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요. 여기가 니네 나라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너무 시끄러운데 그들이 뭐 하냐면 제가 한번 저는 명품에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명품 각 매장마다 중국인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 어떤 한국 사람들이 막 꿍시렁거리면서 나와요. 뭐 하나 했더니 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브랜드에 가서 뭐 시계를 사고 싶어. 나는 뭐 반지를 사고 싶어. 혹은 가방을 사고 싶어. 명품 브랜드에 가서. 근데 중국인이 들어가니까 한국인을 내보냈대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야. 그래서 싹 쓸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살 게 없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은 물건 다 팔려서 솔드아웃입니다. 라고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은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인도는 중국의 대체품으로 하위 교체제인 것이지 대신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데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소비 인구가 지금 제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지금도 여러분 저 위에 브라만 계급에 있는 사람이 밑에 저기 천민하고는요 말을 안 섞어요. 밥 같이 안 먹습니다. 물 따라줘도요 손에다 달라 그러고 맨손으로 이렇게 받아먹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옛날에 양반과 상놈의 문화처럼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앞으로 성장성은 좋겠지만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기가 되게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군사력인데요. 이 군사력 측면에서 인도는 그냥 그렇죠. 왜요? 예, 아직 물론 인도는 핵도 가지고 있고 큰 규모의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에 비하면은 그 대열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선진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번째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인도는 그런 기술력을 갖지 못했고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물론 우리가 선진국 그러면 몇몇 나라를 얘기할 수 있겠고 그중에 1등은 현재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패권을 놓고 바라봤을 때 중국이 1등으로 올라서는데 10년에서 15년 본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중국의 대체제로서 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중국 관련 상장되어 있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랑 틀어져 버리면 야 저거 다 상장 폐지시켜버려 상장 내보내버려 그러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닌 이상 직접 투자하면 공산당이 막으면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우회 상장에서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랑 저기 뭐야 시진핑이랑 싸우다가 야이씨 저거 다 내보내 그러면은 낭패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한 대체제로서 저는 인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에는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은 되게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 설명 충분히 되셨을까요? 오늘 시간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제가 인도 니프티 50은요. 2월 말 3월에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되게 꼭 집어서 많이 드렸던 거고요. 36,000원, 37,000원대에서 열심히 샀고요. 올라올 때 44,000원 찍을 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우리가 4월 달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기요. 38,000원, 39,000원, 4만 원 밑에서 사도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렸고요. 올라올 때 여기 쌍봉 44,000원 찍을 때 또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4만 원부터 샀게요 했는데 하나, 둘, 이틀 샀더니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오는 바람에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내려와서 여기까지 살 생각했는데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인도가 정말 세긴 세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44,000원쯤에서 일부 챙기고 그러면 10% 정도 수익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고 올라가면은 한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산 가격에서부터 한 20%에서 25%쯤 될 텐데 거기서 다 팔고 일단 나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다시 조정이 온다면 없는 분 입장에서는 37,000원에서 35,000원 구간 내려온다면 이거 또 사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관심 종목에 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넣어놓으셔야 돼요. 국내 증시에 배팅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한 번씩 꼭 사세요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조정 나오면 언제 살까요? 미국 관련 ETF 사고 싶어요. 중국 사고 싶어요. 인도 사고 싶어요. 얘기를 맨날 하시는데 정말 사라 그러면 안 사더라고요. 왜? 싸다고 얘기할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본인이 안 사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자리가 저점이고 이 자리가 바닥 다지기고 이 자리부터 올라가는 자리라고 얘기를 누누이 해도 본인은 자기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패턴과 유형과 비슷한 배열의 모습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게 되면 안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한투자시장은 중국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중국을요. 올 초에 차이나 H 레버리지를 1,800원에서 1,900원, 2,000원대 집중적으로 매수하세요 얘기했는데 3,100원까지 오르면서 한 55%, 6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랑 계속 싸우면 미국이랑 싸우잖아요. 근데 트럼프랑 열심히 쌈박질할 때 여러분 그 유명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좀 많이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자 트럼프가 저기 교관입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을 쫙 놓은 거야. 여기는 한국, 여기는 중국, 저기는 일본, 여기는 유럽 해가 EU 뭐 앉혀놓고 자 오늘 교관으로 임명받은 트럼프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트럼프. 목소리가 작습니다. PT 10번 시작합니다. 몇 번? 그랬더니 10번. 목소리 마음에 안 든다. 몇 번? 30번. 몇 번? 50번. 이렇게 하면서 개수를 늘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가 마음에 든 거야. 그래, 너는 관세율 50%만 매길게. 너는 20%만 매길게. 너는 10%만 매길게. 그렇게 매겼다고요. 근데 유난히 마음에 안 드는 훈련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중국이죠. 그러니까 뭐해? 너 마음에 안 들어. 너는 120번 뛰어. 관세율 120%, 130%. 그랬는데요. 어저께 중국하고 일본하고 뭔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시진핑하고 어떤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는 나는 30% 과세할게. 원래 14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상 깎아줬죠. PT 140번 뛰라 했다 30번 뛰라면 아유씨 껌이지 뭐. 기쁜 마음으로 PT 뛸 수 있죠. 근데 중국도 어떻게 물러섰냐면 야 미국에서 가지고 오는 건 나 10%만 과세할게.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선 거죠. 많이 물러선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너 PT 조금만 뛰어. 30번만 뛰면 돼. 그 정도는 운동 삼아 할 수 있지? 예, 형님 감사합니다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 떨어질 때 제가 4월 초에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방송을 통해서 중국 저점이다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여기 저점 쌍바닥 이렇게 내려오는 1,800원에서 2,000원 구간 사세요. 하나, 둘, 셋. 딱 3일 동안 살 기회 줬거든요. 또르륵 올라오네요. 벌써 얼마 올라왔습니까? 저점 매수 자리에서부터 25% 올라왔네요.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제일 안전하게 매매할 방법은 언제냐면 난 현금 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우량한 게 조정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조정이 나오면 내가 공부했던 패턴, 내가 보니까 야 이럴 때는 꼭 이렇게 반등 나오더라. 이런 자리가 괜찮더라. 이게 공부가 돼 있어야 나는 뭐 합니까?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 드려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TV를 여러 군데 보시고 혹은 우리 서울경제TV에서 여러 전문가분들, 여러 출연자분들하고 방송을 여러 시간대 보시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종목에 유난한 특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하는 종목은 한 50개 종목에서 계속 돌려갑니다. 신규 종목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이게 제일 좋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부동산 투자할 건데 어디 가서 투자할래? 라고 서울에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 야, 너 돈 좀 있어. 그럼 어디 살래? 최소한 마용성은 사야 되지 않을까? 넓혀봐야 강동구 정도인 것 같고 돈 좀 더, 나 돈 많아. 그럼 어디 할래? 당연히 강남 서초야. 송파 안 가. 당연히 강남 서초야. 그중에 어디 갈래? 더 많으면 반포 아니면 압구정 사야지. 딴 데를 왜 사?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답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짱짱한 50개 정도 종목 그 안에서 노는 것이 말하자면 부동산으로 말하면 이게 마용성이야. 확실하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맨날 거래하는 한 20개 종목이 있거든요. 걔가 강남 3구야. 강남 서초 송파야. 그중에 제가 매우 좋아하는 종목이 한 4, 5개 있거든요. 얘가 압구정이고 얘가 반포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나머지를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니까. 물론 가끔 조정 나오면 저기 과천도 한번 살 수 있는 거고 가끔 조정 나오면 저기 광교도 살 수 있는 거고 동탄도 살 수 있어. 걔는 언제? 완전히 헐값일 때. 그 외에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얘기 들으면 나 광교 사는데 동탄 사는데 기분 나빠하실 분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싼 지역에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제일 많이 오르고 제일 성장률이 높다고 이야기하듯이 이 부동산도 또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제일 안정적인 걸 가지고 거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마찬가지 중국도요. 2,500원에서 2,600원 정도면 한 25% 수익 정도 되니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조정이 좀 나오면 조금 더 사보면 좋겠다. 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얘는 2,400원 건들면 전량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버텨보도록 하죠. 저는 여름장을 상승장으로 보고 있어서 글로벌 증시 몽땅 다 같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상승을 끝내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한번 밑으로 확 쏟아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가을장 상승이 올해의 마지막 랠리가 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12월부터 이야기했고 지금까지는 제 얘기가 마저 들어가고 있으니 그렇게 참고하시고 조정이 나올 때 좀 싸게 사고 올라갈 때 팔고를 반복하시면 좋겠다. 근데 저처럼 매매하시면 단점은 있어요. 하나도 안 사고 팔고 안 하고 끝까지 들고 가는 사람은 돈 되게 많이 벌 거예요. 근데 저처럼 사고 팔고 하게 되면 돈은 하나도 안 팔고 쫙 다 들고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만큼은 많이 못 벌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게 단점이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요. 시장 상황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거나 주가가 확 빠질 때 리스크는 없어요. 분할로 팔고 다시 조정 나오면 사고 분할로 팔고 조정 나오면 사고 차익 실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1년 단위로 보시고 2년 단위, 3년 단위 길게 보시잖아요. 6개월, 1년씩만 바라보더라도 저처럼 리스크를 두들겨 맞지 않으면서 매매하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고요. 굉장히 수익을 훨씬 더 많이 쌓아갑니다. 제가 주변에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뵙잖아요. 제 직업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한 주도 안 팔고 견뎌서 대박이 나서 버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가 한 100명이면은 한 5분, 1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뚝심을 가지고 한 번 사면 목표가 올 때까지 절대 안 팔고 1년이고 2년이고 버티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근데 대부분은 100명이면 나머지 85명, 90명은 어떤지 아세요? 사고 파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 우리가 5명, 10명에 내가 그 5%, 10%의 상위 그룹에 속할 정도 실력이 되지 않으시고 경험이 안 되신다면 대다수의 85%, 90%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조정 나올 때 사고 시세좀 주면 팔고 다시 현금 들고 있다가 조정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면 사고 올라갈 때 팔고를 반복하시는 매매를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5월에 지금 이 조정이 나올 때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그리고 여름까지 그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조정을 여러분 5월 중에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 저는 종목들 요거 사자 저거 사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종목은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방송국 출연하는 날이면 조정기에 싸게 사자고 이야기할 텐데 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자료를 꾸준하게 시황을 구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한 달에 2번 정도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를 합니다. 무료 강의할 때 오셔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제가 드렸던 종목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